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43% 폭락한 상황인데요. 선진국에서 이 정도의 환율 하락도 보기 힘들지만 특히나 준기축통화국인 일본에서 이 정도 환율 폭락은 정말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150엔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이 150엔은 저항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이 뚫린다면 외국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고 아시아 전체에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시장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화폐가치 절하를 막아야 한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려야지만 올리지 못하는 이른바 딜레마에 빠진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잃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일본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일본은 아베 때부터 완화 정책을 피면서 엔저를 유도했습니다. 아베가 취임하기 전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극심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가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경제 주체의 자신감, 의지, 상승 욕구 모든 것이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취임 후에 대대적인 완화 정책과 엔저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를 활발히 하면서 이것이 고용의 증가, 임금 상승, 소비 확대로 일본을 깊은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건져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기대했습니다. 이 엔저 정책이 초기에는 성과를 거뒀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아베가 총리에 오르기 전인 2010년대 초에는 일본은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는 극심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베가 취임하고 나서 양쪽 완화, 엔저 정책으로 2%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기도 했고 고용이 증가하고 1% 언저리지만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엔저가 일본에게 좋은 것일까요? 지금은 이른바 나쁜 엔저로 일본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은 수출 기업이 엔저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고용을 증가시키고 임금을 올려주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엔저가 수입 물가를 급등시키고 채산성이 떨어져서 임금 인상은 불충분한 상황에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금 상승이 물가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이 일본인들의 실질 임금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죠.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쁜 엔저가 개인에게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국가 경쟁력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무역 적자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그림은 일본의 최근 1년간의 무역 수지인데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8월 들어서는 이게 더 심해지면서 무역 적자가 3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까지 불어나면서 이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수입 물가 비용은 올랐지만 수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많이 옮겼기 때문에 엔저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면서 이 무역 적자가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무역 적자가 경상수지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얻은 수입 지출과 또 두 번째는 투자로 얻은 수입 지출을 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수지는 이른바 한 나라의 가계부인 것인데요. 일본은 투자로 얻는 이자와 배당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과거에 엄청난 호황기 때 얻은 수입을 바탕으로 대외 순자산을 엄청나게 쌓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축 가운데 하나인 무역 적자가 크게 나면서
해외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계속 돈만 잃고 있는 것이죠. 이게 크게 흔들리면서 42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뭐 적자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니죠. 이 경상수지 적자는 일본에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생기면 엔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안전자산인 것이죠. 이 기축통화의 핵심이 경상수지에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수출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이 돈으로 해외 자산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사들인 자산, 이 투자 자산에서 엄청난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그동안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시켜준 것이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부자인 것이 엔화가 기축통화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핵심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경상수지 흑자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상수지는 건물주가 임대료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건물을 조금씩 팔아야 됩니다. 엔화는 그동안 막대한 대외 순자산을 바탕으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 적자라면 괜찮겠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썩 좋지가 않다라는 게 큰 문제인데요. 산업 경쟁력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수출은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내년 말까지 미국은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엔화의 가치 절하를 더욱 압박할 텐데요. 그렇다면 돈은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엔화 가치의 하락이 외국 자본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것이 또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좀 많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엔화의 가치 하락은 정말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화 가치의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일본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이 엔저가 일본 국민들을 계속해서 가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정부 부채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입니다. 일본이 월등하게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예산의 25%를 국제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된다면 이자 부담은 더욱 심해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딜레마에 빠진 것인데요. 현재 일본은 수익률 곡선 통제를 통해서 시장 금리를 0.2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수익률이 0.25%가 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국채를 매입하면서 수익률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엔화의 가치 절하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건 외국 자본뿐만이 아니죠. 일본 국채는 과거에는 민간에서 정말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긴 돈으로 금융기관이 국채를 산 것이죠.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봤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일본 국채를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자본이 빠져나가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중앙은행이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일본 중앙은행은 결국 YCC를 포기하고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기존의 국채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영국도 엄청난 혼란에 빠졌는데 지금의 영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글로벌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앞으로 일본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킴 채널의 김사원이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